강제징용의 땅 러시아 사할린. 그곳에 남겨진 까레이스키들. 원망과 후회, 그리고 아쉬움. 아버지만 잘만 있으면 우리 한국 땅에 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원망하겠어요? 한국은 8월 15일 45년 해방날을 하도 사할린은 아닙니다. 아픔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 희미해져가고 Со слов мамы я знаю, были здесь только не в этом порту, а в Холмском. 그 속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보름간. 서로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씨앗 하나를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싹을 틔울 역사의 씨앗을 말이죠. 북위 45도에서 50도 사이. 러시아의 동쪽 끝에서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섬 사할린. 중심 도시는 인구 20만 명의 유즈노 사할린스크입니다. (10월이면) 겨울이 시작되는 동토의 땅. 이곳에도 짧은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우뚝 선 레닌 동상이 과거의 소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옛 사할린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텔과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거리 주변에는 빌딩 공사가 한창입니다. (3년) 전부터 천연가스를 개발하려는 외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사할린에서 숨져간 동포들의 위령탑이 세워진 한인 문화회관. 연두색 조끼를 입은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해외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까레이스키로 불리는 사할린 한인 4세 어린이들입니다. 10살입니다. 10살? 이름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무엇은 막스입니다. 막스입니다. 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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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단은 이곳에서 앞으로 2주간 우리말과 음악, 태권도와 한국 미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트. 하나, 둘, 셋, 트.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트라고 발음해. 트. 오전에는 한글과 태권도 교육입니다. 한글 수업은 가장 기초적인 표현부터 시작합니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 그러나 우리말을 거의 모르는 아이들에게 통역을 거쳐야 하는 우리말 수업은 어렵고 더디기만 합니다. 생일, 생일은 4월. 자, 돌려차기 하나! 태권도는 기본 동작과 품새 하나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인 만큼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움직임을 보아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후에는 사물놀이와 한국 미술을 배웁니다. 북과 장구를 앞에 두고 앉은 아이들. 낯선 악기를 두드리는 것이 재미있는 듯 선생님의 큰 동작과 구령에 맞춰 연신 북과 장구채를 휘두릅니다. 우리 가락 하나쯤은 함께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아이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한국 미술 시간에는 탈도 만들고 부채에 그림도 그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온 것들입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아이들.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무척이나 진지한 모습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개구쟁이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선생님과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처음의 서먹함을 조금씩 털어내갑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과 접하게 된 까레이스키 4세들. 그들은 앞으로 2주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 크지 않은 도심을 벗어나면 바로 비포장길과 숲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까레이스키 1세들이 러시아인들과 함께 묻혀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도 있는데 사진만 있는 거 보니까 무용고 분인 것 같아. 제각각으로 처진 울타리 너머로 역사의 증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나와서 뒤쪽으로 돌아들어서 수업을 끝낸 봉사단원들은 이곳에서 매일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다 숨진 한인들의 묘를 찾아내야 합니다. 들개가 돌아다니고 가끔은 곰도 나타난다는 울창한 숲속. 헤쳐나가야 할 가슴 높이의 풀더미 속에서도 어느 것이 한인의 묘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석을 돌아가신 분의 머리에 무거운 걸 두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은 앞쪽에 배치를 하고 러시아인은 뒤쪽에 배치하고. 그래서 안 보일 때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머리를 바라보는 쪽, 머리를 바라보는 쪽. GPS로 기준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46분. 정도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노끈으로 거리를 가늠합니다. 여기 안에요. 한인의 묘지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풀을 베어냅니다. 소개팅해가지고 시청자 게시판에 뜨게. 그리고 묘비의 사진을 찍고 묘의 위치와 비문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4월 10일. 10일. 9월 아니에요? 얼마 가지 않아 구슬땀이 흘러내리고 약을 아무리 뿌려도 모기들이 몰려듭니다. 마지막까지 한인임을 기억하려 했던 듯 비문에 기록된 한국의 본적. 어디에 누구 묘가 있는지는 유족들만 알고 있을 뿐 관리되지 않고 있고 무연고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묻힌 지 50년이 지나면 묘를 없앨 수도 있어서 그들의 마지막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묘지 조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한인 1세들의 사라져가는 역사를 기억하고 유해 송환에도 대비하자는 것이죠.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 몇 년도 들어갔는데 아무 그거 없이 없다 찾아달라 그런 거 많이 옵니다. 전에는 찾기 조금 쉬웠는데 지금은 1세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그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보관소 가서 알아보면 러시아 사람들 그런 남은 그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찾기 어려워요. 공동묘지 중심에는 잘 관리된 추모 지역이 있습니다. 일본인 사망자를 위한 합동 위령비입니다. 사할린 남부에는 이곳 말고도 20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2년간 강제징용 한인의 묘지들에 대한 소규모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 전체 공동묘지 면적의 2% 정도에서 500여 기를 찾아낸 뒤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사하면서 일본인 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거다랗게 이 전체 제1 공동묘지의 한 가운데 이렇게 놔두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한인은 7만 명가량. 그리고 이 가운데 4만여 명이 동토의 땅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할린 까레이스키의 아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차로 8시간. 인가조차 잘 눈에 띄지 않는 비포장길을 한참 달린 뒤에야 나타나는 한 마을. 사할린 중부의 탄광촌인 와후루세어입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채탄 시설들은 오래전에 가동을 멈춘 듯 부서져 있고 풀들이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하 탄광 인근에는 노천 탄광이 있습니다. 한인들은 지하 탄광에서 또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이 움직이지만 당시에는 맨손으로 석탄을 파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다 왔지요. 왔지만 여기 와서 가족을 이제는 이룬 사람들도 있고 혼자 또 조국을 언제든지 조국을 찾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아. 한 그 굴이 무너져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모집으로 오신 이들도 많이 죽고. 강제징용으로 시련을 겪던 한인 1세들의 삶은 1945년 8월 광복과 함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까레이스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옛 소련은 뒤늦게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위 50도를 경계로 사할린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은 남쪽으로 진격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사할린 섬 전체는 소련의 지배하에 놓였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이 러시아에겐 전쟁 승리의 날입니다. 진주한 소련군과 본토로 철수하려는 일본인, 그리고 강제징용당한 한인들이 뒤섞인 혼란 상황에서
사할린 곳곳에서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할린 중부의 작은 마을 레오니도 위에서는 일본 경찰이 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이 강제 노역시켰던 한인 18명을 처형한 것입니다. 피살된 한인의 후손이 직접 세운 통한의 비석이 자리를 지키며 그날의 참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남부의 뽀자르스코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길 건너편 마을에서는 65년 전 8월 일본 민간인들이 이웃으로 살아오던 한인 27명을 학살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여기에다 패전에 대한 분풀이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사할린 남부의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 부두를 바라보는 한 언덕에 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고국을 그리다 숨져간 한인 동포 4만여 명의 넋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망향의 언덕으로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65년 전 광복과 함께 사할린 전역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귀향의 희망 속에 찾은 곳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민만 철수시켰을 뿐 한인들은 내버린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지 않는 귀향선을 기다리며 수많은 한인들은 하나 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 밑에 다 여기 다 우리 옛날에 부모들 산 자리입니다. 이 밑에 항구 옆이지요. 집 옆에 바로 배만 되면 대부분 가서 쫓아가서 배 타겠다 그 이 자리입니다. 이게 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외곽. 허름한 주택가의 한 텃밭에서 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가레이스키 2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와 함께 코르사코프 망향의 언덕 아래 해변에서 살다 일거리를 찾아 사할린 내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들의 망향의 한은 무척이나 깊었습니다. Мы дружили, всегда все хорошо. Советовался, не хотел. Российский паспорт он не хотел брать. Хотел в Корею уехать. Все в Корею собирался тоже. Хотел. Как подопьет, говорит, кто со мной в Корею? Садитесь, сейчас завтра поедем. Утром просыпается, все, трезвый. В Корею не едем, отменяется. 두 아버지는 일본 국적이 소멸된 상태에서 한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 상태였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과 취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90년을 전후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지금도 무국적자입니다. 올해 79살인 김기본 할머니는 3살이던 1934년 아버지를 찾아 나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무국적자로 살다가 1981년에야 소련 국적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부모님은 물론 남편까지 숨진 뒤 6남매를 혼자서 힘겹게 키우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만 데리고 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 이거 뭐 마음대로 다니지는 못하지. 그런 지역사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다 잃었지요. 이제는 친구와 함께 영주 귀국을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만 잘만 있으면 우리 한국 땅에 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원망하겠어요. 아버지로 원망하지요. 만날 아버지 괘씸해요. 아주 괘씸해요. 한 사할린 한인단체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1세와 2세의 30%가 30년 이상 무국적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30년, 40년 무국적자로 살았단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살았나? 어떤 국가가, 정부가 책임져야죠. 한국은 8월 15일 45년 뭐 해방날을 하도 사할린은 아닙니다. 사할린 교포들은 해방도 안 되고 한 노예 상태에서 일본 뭐 식민지에서 다른 상태로 노예 상태로 넘어갔단 말이죠. 수업과 묘지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대학생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30명분 식사를 준비합니다. 서툰 칼질. 해보지 않았던 반찬 준비에 식사 시간은 점점 늦어집니다. 러시아 와서 저희가 처음 해먹는 밥이라서 정말 계속 빵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밥 지어 먹고 싶어요. 환자도 생겼습니다. 열성적으로 장구를 가르쳤던 다은이는 무리를 했는지 몸살 기운에 시달립니다. 네 시간 걸려 차려진 저녁상. 밤 10시가 넘어서야 어둑해지더니 사할린의 짧은 여름밤이 찾아왔습니다. 체조로 시작한 이른 아침.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아이들을 만나러 갈 시간. 7명의 봉사단원이 어딘가로 떠납니다. 다른 동료들과 떨어져 네웰스크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준화가 큰 도시고 니에스가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서 기숙사에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비포장길을 따라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도시. 사할린 서쪽 해안에 길게 자리 잡은 인구 8,000명의 이 도시는 킹크랩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어항입니다. 3년 전 대규모 지진이 덮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여장을 푼 곳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선원학교의 기숙사. 짐을 풀고 자리를 잡자 피곤이 몰려옵니다. 침대에 몸을 맡긴 것도 잠시. 이제 학생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이 색깔 아니면 보라 색깔? 다른 거 드릴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한국 무용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무용과에 재학 중인 은수가 고운 춤사위를 선보이고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동작을 따라합니다. 역시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몸짓은 만국 공통어라 했던가요? 바로 우리 가락에 젖어듭니다.
옆 교실에서는 우리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어교육과의 성혜와 러시아어과를 다니는 승훈이가 교사와 통역까지 맡았습니다. 우리말을 조금 알아듣는 듯 하지만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곤함에 목이 쉬어버린 승훈이와 성혜. 된소리를 가르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뭔가 다른 분위기 눈치채셨나요? 봉사단이 만난 학생들은 상당수가 까레이스키 2세들입니다. 음악과 미술 수업에는 아이들도 있지만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한국을 배우러 나온 것입니다. 광복 후인 1950년대에 태어난 2세들은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인으로 살기 시작한 그들에게는 한국어가 아닌 러시아어가 우리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학교가 들어선 이곳에 예전에는 한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한인 학교가 있어 민족 교육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옛 소련 당국이 민족 학교 폐쇄령을 내리면서 모든 한인 학교는 사할린에서 사라졌습니다. 63년도부터 뭐 90년도까지 한국말도 못 배웠죠. 러시아말 배운 바람에 뭐 러시아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했죠. 소련 교육 당국의 정책적인 면도 있었지만 당시 한인 학교는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러시아 말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러시아 말을 배워야 인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러시아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애들. 왜냐?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이 재개된 것은 지난 1998년부터입니다. 11개 러시아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비정규 과정으로 가르칠 뿐이고 유즈노 사할린스크를 제외한 다른 소도시들에서는 이마저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사범대학교 나와서 학교에 안 갈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아직도 교사 월급이 적습니다. 한번 끊어진 민족 교육의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에 사할린 한인들의 오늘은 무척 힘겨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봉사 안 해도 괜찮은데 어딘지 사고 나면 안 돼요. 사할린 지역에 남아있는 대학생 봉사단에 참여한 26살의 김조야. 사할린이 고향인 까레이스키 3세입니다. 3년 전 한국으로 유학 온 조야는 부산대 의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한국과 러시아를 연계한 의류 유통사업도 꿈꾸고 있죠. 유학생활에서 한국어를 배운 조야. 그래서 조카뻘 아이들도 가르치고 서툴지만 통역도 하기 위해 봉사단에 참여했습니다. 조야가 고향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조야는 가족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봉사단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은 동료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었다고. 아, 옛날에. 조야는 미술 봉사팀원입니다. 매일 새벽 동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유즈노 사할린스크 외곽 30학교로 향합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는 이 학교에 벽화를 그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 어떻게? 오후에는 한인문화회관으로 돌아와 한국의 전통 미술을 가르칩니다. 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으로 아이들 앞에 섰지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을 맞은 봉사단이 코르사코프 망향의 동산을 찾았습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사할린 남녘의 한 해변 언덕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저희 동포들을 위해서 묵념. 조야도 동료들 틈에서 이곳에 서린 강제징용과 학살, 그리고 망향의 한을 품고 숨진 많은 한인 1세들의 아픈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랍니다. 1세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되게 너무 눈물도 나오고 되게 슬펐어요. 일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격보들에 대해서 안 배우고 그것도 또 안타깝고. 사람 너무 많다. 그날 저녁 조야와 동료들은 살아계신 한인 1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효주라고 해요. 대학교 다니는 한인 원로들의 도움을 받아 시내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올해 80살의 정태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가 벌써 80대 금년에 80 들어갔네. 경북 의성에 살던 정태식 공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1943년 사할린으로 왔습니다. 학생 시대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5년째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형, 여동생과 함께 동토의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 굴진 일을 했습니다. 상산 일은 굴진 일이 제일 바쁜 일입니다. 서로 주의 아니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모여 생활한 것도 잠시. 1년 뒤 정태식 공의 가족은 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을 일본 큐슈의 광산으로 또다시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이른바 일제의 이중징용입니다. 최대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중징용 한인 가운데에는 정태식 공의 아버지는 물론 형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1945년에 찾아온 광복은 이들에게 오랜 이별의 변곡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들은 우리 가족을 낳아서 형님하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나는 너 어머니하고 동생들 찾으면 죽었으면 뼈라도 찾아가지고 돌아올 거고, 만일에 뼈라도 못 찾으면 다시는 너하고 못 만난다. 나도 거기서 죽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아버지하고 형님 갈라져야 돼. 소련군의 감시를 뚫고 사할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귀국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망향의 한을 품고 1968년 눈을 감았습니다. 1983년에서야 생사를 확인한 두 형제는 3년 뒤 한국도 사할린도 아닌 일본 도쿄에서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형이 보니까 혼자 서가 있어요. 그래 나가서 뭐 처음에는 뭐 그저 우는 것뿐이지 뭐 너 그저 살아났으니까 서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한인 1세들은 한국을 방문할 수도 또 영주 귀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태시공은 영주 귀국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1세들만 귀국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지난 시절 그의 가족들이 뼈에 사무치게 겪었던 이산 가족의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오늘 내일 한국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더 고생했습니다. 조국이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형제간 또 하나는 모스크바, 하나는 하바rovsk, 하나는 다른 또 저기 뭐 하리코 여기저기 이렇게 되겠죠. 내가 가쁘면 한국에 가면 더 많아도 바쁘거든. 그러니 한국 가고 싶어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조야와 동료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꼭 배웅을 하겠다며 나온 할아버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꼭 안아드리며 긴 여운을 남긴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습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온 조야가 왠지 우울해 보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는 눈물이 흐르는 듯 연신 휴지를 뽑아 눈가를 훔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조야가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작은 이불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통화했던 사람은 어머니. 조야는 한인 1세들의 아픔을 알고 난 뒤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느 사할린 한인 1세들과 같은 아픔의 세월을 보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모녀는 사진을 보며 조야의 어린 시절 세상을 등진 조부모님과 혼자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인생사를 들었습니다. 알고는 계셨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신 이유가 Самое трудное время? Не знаю, наверное. Не знаю. Когда маленькие, наверное, были, что некому было помочь. Так. Папы, мамы не было же, когда ты родилас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것도 몰랐고 되게 미안하고 좀 가슴 많이 아팠어요. 예전에 나한테 왜 그런 역사 이야기 안 했냐고. 근데 어머니는 내 생각에 자기 부모님 고생 많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싫었나 봐요. 한글 수업 교실 칠판에 선생님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까레이스키 아이들은 휴대전화에 서둘러 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늘이 봉사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2주 동안 배우고 만든 것들을 오늘 발표회에서 어른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발표회장이 마련되고 봉사단원과 아이들은 리허설을 하며 준비를 서두릅니다. 무대 뒤에서는 개구쟁이 남자아이들이 격파용 송판을 두드려보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걸 정말 깨트릴 수 있을까?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과 몸으로 부대꼈던 까레이스키 4세들은 짧은 기간 동안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렷해진 구령 소리와 조금은 절도가 생긴 태권도 동작. 그리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장구와 북의 두드림까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모두들 잘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선보이는 순서입니다.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태권도 팀이 등장했습니다. 대련과 격파 시범. 조금씩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멋진 모습을 아이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어진 사물놀이와 모든북 공연. 가슴을 울리는 우리 가락에 아이와 부모들 모두 리듬을 탑니다.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헤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표회장은 곧 울음바다가 됩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생님들과 함께한 2주간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맛보기만 한 정도의 우리말과 한국 문화가 이들을 당장 크게 바꿔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씨앗 하나는 남겼을 겁니다. 어른이 되고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느끼게 될 때 싹을 틔울 조국에 대한 기억의 씨앗을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게 그게 너무 맴도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볼 수 없던 그분들의 생생한 삶과 그 눈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절이 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절.